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더욱 중요해질 개인 자산 관리의 핵심 축 ISA, IRP, 연금저축,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RIA 계좌까지 이 네 가지 계좌의 특징과 세금, 혜택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금융상품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특히 2026년에는 금융시장과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각 계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현명한 절세 전략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ISA,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만능 절세 통장이라는 별명처럼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관리하며 통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계좌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총 50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개별 계좌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2026년에는 ISA의 혜택이 더욱 강력해지고 폭넓어집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무려 2.5배 확대되며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말은 즉 일반형 가입자는 연간 500만원, 서민형 가입자는 10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액 자산가분들에게도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ISA의 분리과세 혜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납입 한도 역시 대폭 늘어납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나 증가하며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역시 2배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미사용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2월까지 가능하니 여유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꾸준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납입하지 못한 4천만 원은 다음 해에 8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ISA는 납입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어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이는 IRP나 연금저축과는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한 상품입니다.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ISA 계좌 보유자도 추가로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 투자 유도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ISA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 후에는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 이연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ISA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계좌로 옮겨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고배당 주식, 고배당 ETF, 채권 ETF와 리츠, ETF 등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자산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SA 내에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해외 지수를 추종하면서 동시에 ISA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자율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여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에게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게 되므로 그동안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일반 금융소득세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IRP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노후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도 노후 준비를 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IRP는 중도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된 부분이며 불가피한 사유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가 아닌 이상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는 두 상품을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역시 IRP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유연한 자금 관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안전자산 의무 투자 비중 때문에 주식형 자산 투자에 70% 제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점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때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의 높은 주식 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IRP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 시점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될 RIA,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매우 파격적인 계좌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습니다.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 외환 보유액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RIA의 세금 혜택은 2026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26년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즉, 제도 발표 이전에 이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RIA 계좌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투자한 국내 주식을 1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매도하거나 원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RIA 계좌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전체적인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고 해당 국내 주식을 1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실질적인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RIA를 활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복귀하면 80%, 그리고 연말까지는 50% 감면율이 적용되니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ISA, IRP, 연금저축, RIA 계좌의 주요 특징과 세금 혜택을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좌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금융 상황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계좌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대비인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인지, 자녀 교육 자금을 위한 장기 투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수익 창출과 유연한 자금 활용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계좌가 달라집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주요 목적이라면 IRP나 연금저축이 절세 혜택과 연금 수령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유리합니다. 반면 단기적인 목돈 마련과 유연한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면 ISA가 납입, 원금 내 중도 인출 가능 등의 장점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RIA 계좌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각 계좌가 제공하는 혜택의 성격과 여러분의 재무 목표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투자 성향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계좌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는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여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ISA는 예금, 적금부터 주식, 펀드, ETF 등 매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따라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용이합니다.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좌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득 수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의 공제율이나 비과세 한도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RP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ISA의 서민형 가입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P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하고 납입 한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각 계좌의 가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소득 유무나 연령, 거주 요건 등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ISA 중 서민형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IA 계좌 또한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계좌가 무엇인지,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혜택을 비교해보세요. 동일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수수료, 운용 가능한 상품의 종류, 그리고 가입 이벤트나 추가적인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는 ISA 계좌 내에서 거래하는 주식 수수료가 저렴하고 어떤 증권사는 특정 펀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나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 증권사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수료 조건과 투자 상품 라인업, 그리고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수수료뿐만 아니라 편리한 모바일 앱 환경이나 고객 서비스의 질 등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2026년은 개인 자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그리고 RIA 계좌 도입까지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와 절세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현재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금융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ISA, IRP, 연금저축, RIA 계좌는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이 명확합니다. 이 모든 계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완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이 계좌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활용한다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금융 상품들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